혹시 일주일 전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게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그 시간이 뇌에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보통은 기억 안 나고 기억 안 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근데 분명히 드셨잖아요. 그날도 배고팠을 거고 뭔가를 먹었을 거예요. 이게 밥 한 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올해 1월에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분명히 살았던 달인데 꺼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기를 써보려다 포기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 막상 쓰려고 앉으면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밥 먹고, 일하고, 잤다. 그게 다예요. 살았던 달이 맞는데 꺼낼 게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기억은 달라요.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 한 번쯤 하셨거나 들으셨죠? 그 말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어제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3 수능 전날 밤은 기억나요. 이게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이 피로감이에요. 근데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날은 다 기억나잖아요. 오히려 너무 생생해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요. 피로도는 답이 아니에요. 나이 탓이라고요? 어제 처음 가본 식당은 기억나잖아요. 새로운 것은 여전히 잘 기억나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기억이 흐릿한 게 아니에요.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흐릿하다는 건 찍어두긴 했는데 화질이 나쁜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건 사진을 아예 안 찍은 거예요. 셔터를 안 누른 거예요. 그 셔터를 누르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뭘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답이 해마에 있어요. 뇌 안에 해마라는 곳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인데 오늘 있었던 일들, 어제 먹은 것, 지난 주말에 어디 갔는지 같은 일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2016년에 뉴욕대학교 마리아 말리와 니콜라스 터크 브라운 교수팀이 밝혀낸 게 있어요. 해마는 주의가 집중된 순간에만 기억을 인코딩해요. 주의가 없으면 해마는 저장을 안 해요. 카메라랑 똑같아요. 셔터를 눌러야 사진이 찍혀요. 아무리 예쁜 장면 앞에 서 있어도 셔터를 안 누르면 사진은 없어요. 해마의 셔터가 바로 주의예요. 여행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낯선 거리, 처음 먹는 음식, 새로운 냄새. 해마가 계속 셔터를 눌러요. 루틴의 수요일은요. 같은 길, 같은 카페, 같은 회의. 셔터를 거의 안 눌러요. 그래서 여행 3일이 일주일처럼 느껴지고 루틴의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기억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코딩된 기억이 없으면 그 날은 뇌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날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 날과 연결된 뉴런 패턴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꺼낼 방법이 없어요. 있던 날이 아닌 거예요. 아까 일주일 전 점심이 기억 안 나셨잖아요. 그 식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저장이 안 된 거예요. 뇌 입장에서 그날 점심은 없는 식사예요. 해마가 셔터를 누르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에요. 2005년 존 위스먼과 앤서니 그레이스 교수가 밝힌 해마 VTA 루프예요. 새로운 자극을 만나면 해마가 VTA에 신호를 보내요. VTA는 도파민을 만들어서 다시 해마로 보내줘요. 그 도파민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굳혀요. 도파민이 없으면 기억은 굳기 전에 그냥 흘러내려요. 루틴이 기억을 지우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매일 같은 카페, 같은 지하철, 같은 점심. 뇌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정보예요. 도파민이 안 나오고 기억도 안 굳어요. 도파민은 보상 자체보다 예측 오차에 반응해요. 예상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은 기억나죠? 두 번째, 세 번째 월급날은요? 도파민의 예측 오차 원리로 보면 이렇게 설명돼요.
처음은 예측 못한 결과라 도파민이 크게 반응하고 기억이 굳어요. 두 번째부터는 예측된 결과라 도파민 반응이 약하고 기억도 잘 안 굳어요. 오래된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날은 기억나잖아요. 반면 매주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식사는 잘 안 남아요. 새로움이 없으면 도파민이 없고 도파민이 없으면 기억이 없어요. 루틴은 뇌를 절약 모드로 만들어요. 효율적이에요. 근데 그 절약이 하루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경험만 계속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 현장에서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근데 돌아오고 나면 그 여행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한 주말은 현장에서도 늘어지고 돌아보면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영국 심리학자 클로디아 해먼드가 연구한 홀리데이 패러독스예요. 핵심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실시간 시간 감각은 주의가 얼마나 새로운 것에 쏠리는지로 결정돼요. 새로운 게 많으면 처리할 게 많아서 현장에서는 빠르게 느껴져요. 회고적 시간 감각은 기억의 수로 결정돼요. 기억이 많은 기간은 돌아봤을 때 길게 느껴지고 적은 기간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행 3일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100개예요. 루틴의 3일은 3개예요. 돌아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길게 느껴질까요? 루틴의 역설이 여기 있어요. 현장에서도 지루하고 돌아봐도 없어요. 둘 다 잃는 거예요. 10년 전 어느 날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 반면 그 사이 수천 번의 평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루를 뇌에 남길 수 있을까요?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루에 한 가지 처음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점심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해마가 셔터를 눌러요. 새 경로, 새 메뉴, 새 대화 주제. 뇌 입장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정보예요. 매일 여행자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번, 낯선 자극 하나면 충분해요. 두 번째, 루틴 속에 기억 앵커를 만드세요. 새로운 걸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하루에서 딱 한 가지,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만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골라내세요. 그 선택 자체가 해마에 이 정보 중요하다는 신호를 줘요. 의미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셔터가가 눌려요. 세 번째, 자기 전 2분 리뷰. 오늘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이 행동이 뇌의 마지막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기억은 저장할 때도 굳어지지만 꺼낼 때도 강화돼요. 63세에 이 원리를 알게 된 한 분이 있어요. 주 4일 일하고 쉬는 날엔 가보고 싶었던 곳을 미리 찾아두었다가 꼭 한 군데씩 갔대요. 공연도 보고 음악도 듣고 새로운 길로 걷기도 했어요. 1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활기가 생겼어요. 사는 게 행복해졌어요. 매일 화려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셔터를 한 번씩 더 누른 거예요. 사실 이게 하루 얘기만이 아니에요. 기억의 밀도가 곧 삶의 길이에요. 같은 80년을 살아도 기억이 촘촘한 사람이 더 긴 인생을 산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흘려보낸 하루는 뇌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 하루는 살지 않은 하루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려낼지, 없던 날로 만들지, 그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셔터 한 번만 더 누르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자고요. The first morning of snow. The first morning of snow.